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차가 막히면 늦을까봐 운전대를 잡고 짜증을 낸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이 바쁜데 줄을 서야 한다니 짜증이 밀려온다. 하지만 줄을 서다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재수없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한다. 운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고 가족이나 건강을 걱정한다. 안 좋은 일은 늘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럴 때는 누가 저주라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솔직히 무엇이 최선인지 정말 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삶 전체를 통제하고 완벽하게 대처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득이 될까? 익명의 저자가 들려주는 두 이야기를 읽고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왕에게 현명한 조언자가 있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행차 중 검을 놓쳐 그만 발가락이 잘리고 말았다. 몹시 상심한 왕은 조언자에게 가서 과연 이 사고도 복을 주려고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현자는 여전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폐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천인공노한 왕은 그의 말을 모욕으로 여기고 벌로 현자를 옥에 가두었다. 얼마 뒤 왕은 궁 주변으로 사냥을 나섰다. 그런데 병사들이 드넓은 숲으로 너무 빨리 흩어지는 바람에 밤이 되자 왕은 홀로 길을 잃고 말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빠져나갈 길을 찾고 또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기운이 다 빠져 녹초가 되었을 즈음 마침내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왕이 말했다. 살았다, 살았어. 그는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는 줄 몰랐던 한 부족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이 숲의 왕이라 밝히고 궁전을 찾게 도와준다면 큰 사례를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원주민들과 왕의 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왔고 왕은 이들이 전에 병사들이 말했던 식인 부족임을 눈치챘다. 원주민들은 왕을 잡아먹으려고 불에 굽기 전에 먼저 옷을 벗겼다. 그때 원주민들은 왕에게 발가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알다시피 식인종들은 불구자는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 왕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왕을 풀어주어야 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마침내 왕은 궁으로 돌아왔다. 왕은 서둘러 조언자를 풀어주라고 명했다. 정말 그대가 옳았네. 검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내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어. 자네는 몇 주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심히 의심스럽군. 그러자 현자가 대답했다. 폐하, 소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소인에게 좋은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저도 사냥에 나섰을 테지요. 저는 폐하 곁을 지켰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 둘 다 식인종에게 발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폐하, 제 발가락은 아직 10개입니다. 어느 늙은 농부에게 늙은 말이 한 마리 있었다. 그는 이 말을 데리고 밭을 갈았다. 어느 날 말이 언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웃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알겠소?
일주일 뒤 말은 야생마 한 떼를 거느리고 언덕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웃들이 노인에게 복을 받았다며 축하를 해주었다. 노인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이 야생마 한 마리를 길들이려다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모두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농부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알겠소? 몇 주 뒤 군대가 마을로 들어오더니 건강한 젊은이들을 죄다 잡아갔다. 군인들은 노인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데려가지 않았다. 이것은 행운이었을까 불운이었을까 누가 알겠는가. 왕의 조언자와 늙은 농부가 전하는 교훈은 사소한 불행이나 불의의 사고, 지각 혹은 일상의 다른 불쾌한 일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의 불평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건 바로 사람들이다. 도전을 시작했다면 그런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존중받지 못할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주며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실망시킨다. 이럴 때 불평하지 않기란 어려운 법이다. 아래 소개하는 아메리카 인디언 우화는 큰 울림을 준다. 인디언들은 밤마다 신성한 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 우화를 나눈다고 한다. 우화의 제목은 두 마리 늑대입니다. 한 노인이 친구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자신을 만나러 온 손자에게 말했다. 손자는 그 친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할아비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나도 때로는 그릇된 행동을 하고서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느끼곤 한단다. 증오는 너를 지치게 하지만 내 적에게는 절대 상처를 주지 않아. 독은 내가 삼키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나도 자주 이런 감정들과 싸우곤 한단다. 노인이 이렇게 말을 이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한 놈은 착한 녀석이라 절대 나를 해치지 않지. 그 녀석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잘 어울려 지낸단다. 이유가 없는 한 절대 공격하지 않아. 마땅히 그래야 할 경우에만 싸우고 또 공정한 방법으로 싸운단다. 하지만 다른 늑대는 말이다. 화가 잔뜩 나 있지. 사소한 일에도 발끈해서는 분노를 터뜨린단다. 그 녀석은 아무 때고 아무 이유 없이 누구든 걸리면 싸워대지. 분노와 증오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도저히 생각이란 것을 할 수가 없단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와 함께 사는 건 때론 너무 어려운 일이야. 두 녀석이 서로 내 마음을 차지하려 드니까. 아이는 할아버지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두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인자하게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당신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사람들 때문에 자주 기분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는가? 자주 화가 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나무라고 무시한다고 느끼는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벌주고 싶은가? 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가? 위의 두 늑대 이야기를 읽고 나면 분노를 느끼거나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결국 고통에 계속 집착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발끈하고
급기야 몹시 날카로워져서 분노의 포로가 되고 만다. 불평을 그만두는 도전은 주변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라고 권유한다. 이 늑대는 건설적이고 건전하게 소통할 줄 안다.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를 지녔고 공정하다. 책임을 질 줄 알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건 침범당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남들이 뭐라 하건 행복과 평온을 선택한다. 당신 안의 늑대들을 관찰해 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늑대가 더 힘이 센지 살펴보라. 이제 당신 스스로 만족하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생각해 보라.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손목에 팔찌를 차고 도전을 시작하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당장 시작하라. 매 순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겠지만 그 순간들은 평온한 삶을 향한 여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행복이 외적 조건에 근거한다는 믿음을 버려라.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라.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는 도구로 이 도전을 활용하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만끽하는 데 집중하라. 그럴 때 삶의 풍요로움에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나의 몸, 자연, 도시, 기술, 타인 등 모든 것을 삶의 선물로 인식할 수 있다.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불행을 떨쳐버려라. 지혜로운 조언자의 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짜증나게 할 때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선택하라. 오늘은 내 삶이 즐거워지는 21일 프로젝트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의 본문 중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항상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나게 할 때 이 두 챕터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불평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실행을 통해서 변화된 구독자들의 의견도 담고 있습니다. 불평을 좀 그만두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불평꾼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한 열쇠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불평을 그만두면 그 자리에 행복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변화와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